오늘은 장이 혼조를 보이긴 했지만 올 한 해는 드라마틱하게 증시가 반전한 한 해였습니다. 계속 경기 침체에 대한 버즈를 옆에 끼고 가면서도 끝내 말아 올려버린 증시의 힘이 놀랄만한 한 해였는데요. 내년에도 낙관적인 뷰가 많이 나오고 내년 초에도 증시가 계속 갈 수 있을 거란 뷰도 상당히 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불 관련한 내용 전해드렸고요. 오늘은 불앤베어 본질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 가지 가능성 모색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내용 주의 있게 살펴보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클리블랜드 연은이 최근에 발표한 자료죠. 50페이지가 넘는 논문인데 우리가 이걸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핵심 함의만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문 내용이 뭐냐? VVAR, 즉 베이지안 벡터 자기회귀 모델로 향후 인플레를 예측해봤다. 벡터 자기회귀 모델은 경제학에서 매우 널리 쓰이는 그런 미래 예측 통계 모델인데요. 결론이 무엇이냐? 26년까지 코어 인플레는 2.6% 선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는 예전과 비교하면 많이 떨어지는 것이지만 연준이 목표로 하는 2%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가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연준 목표하는 2%까지 가기는 정말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연준 논문을 자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런 논문은 일단 연준의 금리 정책을 서포트하기 위해 나온 연구이기 때문에 실용적이고 또한 월가의 니즈와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두 가지 면 때문입니다. 외골수 경제학 박사들이 연준의 최신 데이터를 10분 활용해서 특정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놓고 여튼 이렇게 데이터 있는 그대로를 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결론이 무슨 함의를 가질 수 있느냐? 지금 우리가 모두 인플레와의 전쟁은 끝났고 장기 인플레는 연준의 얘기대로 당연히 2%로 금방 돌아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걸 포캐스팅해서 또 시장이 이를 증시에도 반영하고 채권에도 반영하고 하고 있지만 그 전제 자체가 흔들릴 여지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은 여전히 금리 인하를 내년 6번 바라보고 있고 증시도 그걸 선반영해서 빠르게 상방으로 돌아섰지만 중기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에 대한 의구심이 다시 시장에 돌아올 수 있다면 그때는 증시 투심이 좀 흔들릴 수 있겠다. 이런 걸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요인에 좌우되는 증시보다는 채권 시장의 울림을 더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이 일드 커브의 1년 전과 지금의 비교, 1년물 미만에서만 갭이 벌어져 있고 나머지 1년 이상에는 거의 1년 전과 판박위로 움직이게 돌아가는 그런 일드 커브. 그때도 부문별로 만기별 역전이 있었지만 지금 역전은 너무나 심하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텀 프리미엄이라는 건 작동을 해왔던 것이고 따라서 지금 이 역전된 장단기 금리는 다시 정상화되는 것이 상식적이다라고 봐야 무방하다고 할 때 만약에 중기 기대 인플레가 2%가 아니고 2.6%다. 이런 걸 시장에 반영이 되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지금이 어떤 내년에 주식시장 불리시한 전망이 유지되는 것은 내년에 침체가 안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식시장은 금리나 반영돼서 주식시장대로 가고 채권시장도 금리나 반영해서 채권시장대로 가고 이건 좀 아니다. 둘 중에 하나만 우리 해야 된다. 만약 내년에 침체가 안 오고 증시가 더 오르고 고점을 테스트하는 상황이라면 지금 단기에 1%포인트 떨어진 장기금리가 1년 전 레벨 밑으로 더 내려간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일까? 1년 전에 1개월물이 3.5고 30년물이 4였는데 지금 1개월물이 5.4고 30년물이 똑같이 4인데 여기서 장단기 금리 차가 더 벌어질 거에 베팅하고 장기물을 사는 게 맞는 것이냐? 반대로 내년에 침체가 온다 가정했을 때 전반적인 일드 커브 자체가 하향 조정을 될 가능성은 물론 있겠지만 좀 더 급격하게 움직일 쪽은 이미 많이 내려온 장기물보다는 초단기물이 아닐까 이런 쪽의 어떤 상상력 외연의 확장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논문, 이 논문도 몇 가지 추가적인 길을 열어놓고 있는데요. 가장 가능성 높은 26년 코어 PC 시나리오는 2.6%가 맞지만 2%를 찍을 가능성도 여전히 40%에 달한다. 그리고 코어 인플레를 낮추는 1등 공신이 뭐냐? 봤더니 벡터 자기회귀 모델을 열심히 돌려봤더니 결국 임금 상승률의 하락이더라. 임금 인상 둔하더라. 주거비 하락이나 상품 가격 하락도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키는 뭐가 지고 있더라? 월급이 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물가 예측할 때 가장 눈에 불을 켜고 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임금이더라. 이런 결론 함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연말을 앞두고 증시가 올라서 푸근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개인적인 희망으로는 이 랠리 내년에도 쉽게 꺼지지 않고 좀 더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많은 버즈에 시달리면서 상방으로 하방으로 왔다 갔다 할 텐데요. 그때마다 최신 정보 전해드리면서 혼돈의 시장 함께 고민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불앤변 이것으로 마치고요. 올가을부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